아트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가 로봇을 들고 내려놓질 않아요. 안 돼! 한마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주위 시선이 느껴지고요. 결국에는 알았어. 이번 한 번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안 돼를 말할 때마다 올라오는 그 알 수 없는 죄책감. 그걸 피하려고 한 번씩 져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죄책감을 피할 때마다 아이의 떼쓰기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이가 저를 길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떼쓰면 통한다. 그 순간부터 순서를 바꿨습니다. 선 감정, 후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안 돼를 들어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죄책감 없이 안 돼를 말하는 3단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아이가 작은 거절에 크게 무너질 때 부모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아니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심하게 굴지? 근데 둘 다 아닙니다. 아이가 안 돼 한마디에 폭발하는 건 버릇 문제도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예요. 하버드대 발달심리학 케이시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뇌의 영역은 20대 중후반까지 서서히 완성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에서 7세 아이들은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인 도로에서 제한속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가 완성도 안 됐는데 운전자를 탓할 순 없잖아요. 5살짜리가 장난감 앞에서 눈물을 쏟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 아이한테는 진짜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 잘못도 아이 잘못도 아닌 겁니다. 19년차 초등교사인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1학년 담임 오래 했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떤 아이는 내가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도 네 하고 금방 털고 일어나. 근데 어떤 아이는 그 말 하나에 바로 눈물이 터지고 하루 종일 힘들어하더라. 처음에는 그냥 타고난 성격의 차이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집에서 계속 거절을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중요하더라고. 감정을 먼저 받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 아이들은 교실에서도 안 돼를 들어도 위협적으로 안 받아들여. 근데 그냥 안 돼만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거절 자체가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지. 오랜 기간 현장을 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빈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에 들어갑니다. 1단계 감정부터 받아줍니다. 저 로봇 사줘. 아이가 외칩니다. 이때 바로 안 돼를 꺼내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 저거 진짜 멋있다. 갖고 싶겠다. 왜냐면요,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폭발하면 뇌 안에 일종의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듣던 말도 그 순간엔 들리지 않아요. 그 비상사태를 먼저 해제해주는 게 그렇구나, 갖고 싶구나 이 한마디입니다. 부모가 흔히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거절부터 꺼내는데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돼를 들은 아이는 세상의 전부인 부모한테 이해받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무력감이 쌓이면 아예 표현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어차피 말해도 안 돼.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갖고 싶구나 했더니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이던데요. 이건 공감 단계가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공감은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갖고 싶구나. 여기서 끊고 바로 근데 오늘은 안 돼로 넘어가세요. 공감이 길어지면 아이 눈엔 부모가 설득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렇게 공감이 되면서 왜 안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안 통할 때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사려면 집에 있는 장난감 2개 버려야 해. 그래도 살래? 이런 식으로 아이 스스로 저울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질에 따라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거 우리 아이한테도 써봐야겠다 싶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단계 갑니다. 2단계 행동을 막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돼. 거절이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안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이유를 말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수준만 아니면 돼요. 지금 이거 사면 이번 달 용돈이 다 없어져. 그럼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생겨도 못 사. 이 정도만 해도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절로만 끝내지 말고 다른 길 하나를 열어주세요. 지금은 안 되는데 사고 싶은 거 적어둘까? 완전히 막힌 것과 일단 보류된 것은 아이한테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사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일상적인 거절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상황이 다르면 순서도 달라져요. 위험한 행동,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 이런 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감정 먼저가 아닙니다. 행동을 먼저 받고 감정은 나중이에요. 안 돼, 위험해, 지금 당장 멈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는데 그러면 안 됐어가 나중에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집에서 절대 안 되는 것을 미리 정해두세요. 도로에서 뛰는 것, 친구를 때리는 것,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사전에 세워져 있으면 그 순간에 부모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사실 말의 내용보다 이게 더 크게 작용해요. 3단계, 몸으로 말합니다. 말보다 표정과 목소리가 더 크게 전달되는 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언어보다 감각이 먼저 발달하는 어린 아이일수록 이 차이는 더 커요. 아이는 안 돼라는 단어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는 거예요. 서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안 돼와 무릎 꿇고 눈을 맞추며 말하는 안 돼는 아이 기억에 완전히 다르게 남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려앉으세요. 눈높이를 맞추고 목소리는 낮게 천천히. 이게 소리치지 않아도 전달되는 단호함입니다. 3단계를 다 지켰는데도 아이가 진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을 받아줬다고 울음이 바로 그치면 애초에 부모가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현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 2가지가 있어요. 울음을 억지로 멈추려고 그만 울어 라고 하거나 결국 못 이기고 알았어 사줄게로 무너지는 것. 둘 다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많이 속상하지? 그럴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말을 더 보태려 하지 말고 달래려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아이 감정의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옆에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안정감이에요. 원칙은 지키되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겁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아이가 진정되면 그때 짧게 한마디 덧붙이세요. 아까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 짧은 대화 하나가 거절을 상처가 아닌 이해의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반복하면 아이는 안 되라는 말을 더 이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표정이랑 말투까지 관리하려니까 자격 없는 부모 같은 느낌만 들어요.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결국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질렀어.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Good enough parents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수하고 회복하고 다시 해보는 부모. 그걸로 아이한테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Good enough parents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할게요. 죄책감 없이 안돼를 말하는 3단계. 첫째, 한 문장으로 짧게 감정을 받아주고 바로 안돼로 넘어가세요. 단, 위험한 상황은 행동을 먼저 막으세요. 둘째, 아이가 느낄 수 있게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길 하나 열어주세요. 셋째, 눈높이를 맞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